안녕하세요. 강호진의 인사이트입니다. 자, 오늘은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최근에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테마주들 혹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발생한 그런 기업들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, 그 밖에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,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올랐었고, 또 그리고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,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또 수급이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테마, 아무래도 지금 이 북한과도 계속적인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후발주자로서 후발 테마로서 이 방산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뭐 경영권 분쟁이나 혹은 가상화폐,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오늘까지 좀 쏴줬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 좀 다음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일단은 먼저 오늘 나온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. 국방정보본부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끝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. 그래서 풍계리라고 하면은 이제 핵실험장이죠. 핵실험장에서 이 준비를 마쳤다. 그래서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핵 이슈를 좀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다. 라는 얘기인데 이런 일화가 있죠. 이전에 이제 김정은과 이제 트럼프가 과거에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북한이 핵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다라고 하죠. 그래서 또 한 번의 이런 핵 도발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탄도미사일 실험과 7차 핵 실험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돼서 혹은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돼서 이 반사적으로 국내 이 방산주들 특히 중소형 방산주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또 추가로 이제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왔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테스트가 좀 이루어질 경우에는 방산주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,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북한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반응을 좀 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에 대표를 좀 보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그와 관련돼서 이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이슈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또 북한과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관련 기사들을 살펴봤고, 그래서 최근에 이 한일 단조가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원래는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빅텍이나 스페코, 퍼스텍 이런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약한 모습 혹은 소외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좀 강한 흐름을 보내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런 누구보다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한일 단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천공에 대한 뭐 탄두 관련돼서 좀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, 또 155mm 뭐 박격포에 대한 포탄에 대한 또 생산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죠 최근에. 그래서 이런 상승을 보였다. 왜냐면 천공이 최근에 뭐 이집트로도 수출이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,500원 구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고,
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이평선, 지금 5일 이평선 살짝 걸쳐 있는데 이 구간을 깨게 될 경우에는 10일 이평선 지지를 보고 확인이 된다.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전형적으로 많이 올랐던, 오히려 빅텍이 최근에는 좀 약한 모습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5,250원 구간에서 한 3, 4차례 정도 저항을 받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딱 5,250원을 찍고 나서 윗꼬리가 좀 달렸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최근에는 돌파 시점에서 강한 흐름이 오히려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스페코, 요즘에는 스페코가 좀 강했죠.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 고점 구간에 딱 걸쳐 있는 자리죠.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5,200원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고,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해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살짝 시도를 한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5,000원 상단을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.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이때 흐름을 보게 되면 19%,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가 마이너스 8% 대비해서는 4%까지 올랐으니까 12% 정도의 상승이 나온 구간이고요. 여기도 20%대, 이런 식으로 장중에는 뭐 20%대의 상승을 보이기도 하니까 한 번에 수익 기회는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한번 보시고, 포스텍도 마찬가지입니다. 포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3,500원 라인에서 계속적인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볼린저 상단이랑 어느 정도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, 슈팅은 또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뭔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준다, 혹은 장중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 방산주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마주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왜냐면 최근에 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기업들도 갑자기 돌연 음봉으로 꺾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. 그 밖에도 뭐 장중에 급등을 좀 보였다가 갑작스럽게 차익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뭐 장대 음봉으로 좀 마감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우리가 수익 기회는 반드시 좀 가져가자, 미리미리 챙겨두자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퍼스텍도 마찬가지고, 아까 이제 보여드린 빅텍 같은 라인으로 5,300원 구간, 뭐 5,250원 구간 돌파 여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좀 어지럽습니다. 수급도 이 테마별로 굉장히 좀 빠르게 도는 상황이고, 또 개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급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돌연 또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항상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, 우리는 지금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, 다만 이제 미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방향성이 결정이 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좀 비중을 태우면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짧게 방산주와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.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